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현대미술 전까지 프랑스 파리는 미술의 본고장이었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자, 그때 화가로 성공을 하려면 일명 살롱전이라고 하죠. 정식으로 아카데미 회원이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이렇게 전시도 하고 화가로서 성공을 하는데 엄청난 경쟁이었습니다. 이 살롱전에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고전주의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따라서 잘 그리는, 또 고전주의 옛날 고대 조각상들을 소묘로 그리는 이런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입시미술이라고 하죠. 대학을 가려고 가르치는 방식이 비슷해요. 르네상스식 고전주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창의적인 기준을 많이 뽑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근본은.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요. 제가 그 대학 갈 때 시험 봤던 석고 수채화거든요. 커다란 이절지에 완성도 엄청 높은 그림을 5시간 만에 해요.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주일 넘게 그릴 만한 그림을, 근데 그거를 하게 만들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그게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 가면 인생 필 거야 라는 그 간절한 욕망. 그래서 이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를 이걸 그려요. 애들이 대학 가려고. 수채화 시험이고 교수님들이 이거를 크게 몇 초 만에 이거 분류를 해요. A, B, C. 이 중에서 또 서열을 나누는 거죠. 지금은 거의 폐지됐지만요, 90년도까지 한국의 대학을 가려면 꼭 시험 봤던 석고 소묘가 있어서요. 이게 뭐냐면 고전 그리스 그 배우는 스킬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이게 폐지되고 지금은 뭐 평면 구성, 모티브 구성, 뭐 진화해가지고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 등등등 뭐 진화됐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잘 그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미술 전공하는 분들 그거 다 한번 그려봤던 대상이죠. 2000년도 이후에 입시 경험한 분들이 이거를 안 그려본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대학 가려면 이거를 4시간 만에 다 완성을 해야 됐어요. 일명 개밀도라고 하거든요. 이 머리 파는 거를 4시간 만에 다 해요. 피카소가 어릴 때보다 천재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피카소 소묘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카소의 그 실력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지 않고 우리나라 입시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면 피카소는 대학 못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입식으로 이걸 교육받아야 이걸 갈 수 있어요. 4시간 만에 피카소가 이거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래요, 솔직히. 우리나라 입시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껏 이렇게 열심히 그려서 진짜 엄청 치열한 경쟁 뚫고 대학을 가요.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입시생들이. 근데 대학 가면요,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현대미술은요, 잘 그린 스킬 따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특히 회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쓰잘데기 없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배운 거 다 도움이 돼요. 어떻게 창의적 응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도움되냐면요, 제가 유학자금 마련할 때 제외하고 진짜 도움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도움이 돼요. 뭐냐면 사전 보정할 때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고전주의 그 석고소묘를 그리는 트레이닝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요, 오히려 이제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진을 찍고 셀프 보정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플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인스타에 다 올립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쁜 사진 좋아하는 그런 미학이거든요. 잘생긴 거, 뭐 몸매 좋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현대인들이. 그건 딱 고전주의 미의 관점이에요. 현대의 미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진으로만 따지면요, 고전주의 미학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잘 이쁘게 고치려면 고전주의 트레이닝을 거쳐야 이쁘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셀프로 남용되기 때문에 근본 없이 막 고친다는 게 문제예요. 얼굴 막 바비인 척 이상하게 왜곡하고 가슴 크게 부풀리고 뭐 개미 허리처럼 만들고 다리 말도 안 되게 9등 10등씩 매너리즘을 바꾸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제가 근본 있는 보정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모스. 시간은 없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알고는 싶고 간단한 그 얄팍한 지식으로 뭔가 아는 티 낼 수 있는 그 정도 엑기스만 제가 대신 공부해서 입에 쏙 넣어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사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얼마나 좋아요.
자, 고대 피타고라스는 아름다워 보이는 자연에는 일정한 비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유클리드는 1대 1.618 그 황금 비례 수치를 체계화했던 분이에요. 비트루비우스를 거쳐서 르네상스 다빈치까지 완벽한 비례를 적용한 틀을 만들어내는 인류의 노력이 있었죠. 루카 파치올리라는 다빈치 스승이 있었어요. 이분은 황금 비례를 신성한 비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것처럼 이 신성한 비례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무리수라고도 불러요. 1.618을. 왜냐하면 이뻐 보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거니까 그냥 이쁜 겁니다.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쁜 겁니다. 절대자의 미의 관점이니까. 수치를 체계화해서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학을 체계화시켰죠. 그 전체적인 간략한 이야기 해드리면 큰 틀은 이런 거예요. 배꼽 기준으로 했을 때 배꼽 위 1, 배꼽 아래 다리까지 발까지가 1대 168, 1대 1.61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뻥입니다. 실제 재면요 1.618 안 나와요. 굳이 소수점까지 만들어놨으면요 이게 꽉 완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맞아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거의 반올림, 반내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앵메스 족의 일명 1대 1.618 수치, 피나부치 수열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황금 비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틀리지 않나요, 이거? 자, 이거 뻥입니다. 이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68이라는 수치 때문에, 자, 이거 다큐에 나왔는데요. 이거 재보니까 안 나와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1.3부터 1.8까지 진짜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거 다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아이폰 디자인도 황금 비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우연이라고 그 디자이너가 밝혔는데 사람들이 이게 황금 비례 적용한 것이다 올바른 사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황금 비례가 전혀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라 대략 이쯤 비율 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고전주의 조각을 그 후대에 많은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그 고전 미술 화가들이 많이 모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보정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법칙을 팁을 말씀드리면 과도한 보정 남용은 지양해라라는 이건 많이 보정한 편은 아니지만요. 갑자기 허리 라인이 이측이 갑자기 각이 이렇게 지면 꺾이는 거 되게 부자연스럽죠. 웃기자고 한 거지만 근데 우리나라 인스타그램 하는 분도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이러면 안 되죠. 특히나 얼굴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 얼굴 크게 작게 만드는 어플 톡톡 놀리잖아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얼굴 줄이려면요. 그 얼굴형을 조금씩 만져서 줄여야지 한꺼번에 얼굴 8등신 9등신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목 억지로 눌리고 하면요 정말 인조티가 그대로 납니다. 그리고 억지로 가슴 키운 거 진짜 없어 보입니다. 이거 인체 그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허리가 180도 누우려고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인간이죠. 턱도 차라리 안 올렸으면 이쁠 뻔했는데 과도하게 보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왼쪽이 더 이뻐요. 다리만 조금 허리만 조금 누르고 다리만 좀 다이어트 시켜줬으면 딱 적당했는데 너무 과하게 오버된 겁니다. 근데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오버를 해서 기형적인 몸매로 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정하는 게 좋다는 거고 고전주의식 그림 조각을 보여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 인스타로 다리 엄청 늘리죠. 8등신 9등신으로 늘리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에서 폴리클레이토스는요 이상적으로 여긴 비례는요 처음에 8등신이 아니라 7등신부터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8등신으로 일부 수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예요. 8등신은 많지 않아요. 고전 그리스 조각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인체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조각으로 만들어서 숭배를 한 겁니다. 근데 신도 8등신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일반인들 사진에 모델도 아닌데 8등신 9등신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인조티가 나겠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북으로의 비너스의 탄생이거든요. 진짜 아름답죠 인체. 근데 이거 8등신 안 돼요. 7점 얼마 됩니다. 제가 재봤어요.
신도 팔등신 안 되잖아요. 그리고 허리 과도하게 잘록하게 하지 않았고요. 가슴 부풀린 그림 없어요. 고전주의 그림에서. 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만약 가슴 너무 부풀리면. 허리 아주 가늘지 않죠. 그렇게. 이거는 얼굴 좀 작은 편이긴 하죠. 허리 짤록하게 너무 만들지 않았죠. 이게 아주 유명한 조르존의 잠자는 비너스예요. 미술사적으로 아주 위대하게 평가받는 비너스 회화 작품입니다. 가슴 억지로 막 부풀리고 그런 거 없죠, 당연히. 너무 억지로 마르게 하지 않았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너무 마른 여자는 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팔등신 안 됩니다. 포샵을 함부로 하면 좀 무리수가 따른다는 거. 미술 전공한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도 입시 이전 한번 그려봤던 조각 중에 하나가 남자로는 꽃미남이 줄리앙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자, 실제로는 줄리아노 2세대 메디치거든요. 레오 10세 면제부 팔아서 종교개혁 야기시킨 그 교황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옛날 미술 선생님들 이야기는 안 해줬어요. 그 학원 강사님들 이런 거 좀 해주면 얼마나 재밌어. 맨날 머리만 뒤따 파는 연습만 시키고. 자, 이분의 얼굴이에요. 라파엘이 그린 줄리앙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 조각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미켈란젤로가 미화를 엄청나게 시켰네. 보정 작업을. 꽃미남이고 몸도 진짜 이뻐요. 또 진짜 근육질이고 얼굴도 작고. 남자의 고전주의 이상 모델이 얼굴을 많이 그렸습니다. 입시생들이. 이거와 비슷하게 보정하면요 되게 훈남으로 보정할 수 있겠죠. 여인의 가장 이상적인 조각 비너스죠. 물론 비너스가 아니죠. 밀로의 비너스 이게 기원인데 그 비너스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스의 여신들 비너스뿐만 아니라 이 얼굴 비례를 보면요 잘 기억하세요. 이마부터 미간, 그 다음에 이 미간부터 코부터 이마까지 1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에선 상정, 중정, 하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1대 1대1이 되면 미인이에요. 비너스가 딱 1대 1대1입니다, 거의. 물론 오차는 있지만 거의 그래요. 그리고 대다수의 미인들이요, 1대 1대1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 비례만 맞춰서 고쳐도 좋은 상식이 되겠죠.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신들은요, 이 미간이 튀어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딱 좀 파여져 있습니다. 이 각도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야 여신 같은 묘한 기분이 나요. 그래서 코 각도가 너무 꺾인 사람들 보정할 때요, 이 각도로 조금만 비슷하게 보정하면 여신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자, 코하고 입술 각도 보세요. 확 들어가죠. 여신처럼 보이는 미인이 되려면요, 입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교정을 하면 미인처럼 보이는 이유가 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강 구조가 좀 들어가야 이뻐 보여요. 그리고 입술 각도 보세요. 아랫입술이 많이 들어가야 여신 같은 입술이 나옵니다. 밑에 꺾이는 거 보세요. 이 각도 차이 엄청납니다. 턱이 시작하는 부위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근데 미인이 아닌, 미남이 아닌 사람들 대다수가요, 입이 많이 튀어나 있어요. 이 조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도움되는지 그 보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면 얼굴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제 사진 찍은 거 실전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사진 의뢰한 손님들의 얼굴이 팔리는 거니까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구글에서 찾은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된 사진을 제가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얼굴형이 누군지 모르지만요, 미인형에 가까워요. 왜냐면 거의 1대 1대 1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턱이 좀 많이 튀어나 있죠. 근데 서구에서는 이런 각진 턱도 미인형입니다. 근데 외의 관점은 많이 바뀌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그 미인형 얼굴은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약간 각진 얼굴 많이 좋아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여인들이 그 V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너무 턱 깎으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성형도 솔직히 턱 너무 많이 꺾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봐요. 시대가 지나서 그 유행하는 성형이요, 트렌드 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마귀 턱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저는 좀 사마귀 턱 같아요. 너무 턱 깎는 거. 유행 안 타는 가장 인상적인 미의 관점은 고전이죠. 그리스 조각들. 2000년 전에 이 조각이 지금까지 아름답다고 인정받잖아요. 계란형이 가장 무난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얼굴형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얼굴을 이제 잠깐 바꿔보는데, 저는 포토샵을 응용을 해요. 왜냐면 큰 이미지 사이즈로 바꾸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플은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어플은 더 쉽게 되어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한 계란형으로 좀 바꾸는 건데요. V라인 저 안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여기 너무 각이 졌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무난하게 넣어볼게요. 자, 턱 바꿀 때는 정말 조심조심 바꿔야 돼요. 얼굴형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적당히 바꿔도 거의 1대1대1 됐네요. 각이 좀 없으니까 세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얼굴이 좀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다수의 사람 얼굴은요, 완전 대칭은 없어요, 솔직히.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입술, 이목구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저 안 건드려, 웬만해서는.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약간 비대칭이니까 약간 내리는 정도까지만 하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걸 때는요, 대칭을 만드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콧구멍도 살짝 내리면, 그래서 무난해 보이는 거죠. 여기 좀만 더 깎을까? 그러면 안 세 보이고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계란형으로 바꿨고요. 전과 후 보여드리면 이랬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좀 저장을 해서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턱은 튀어나와 있지만 미인형에 가깝거든요. 근데 사진 각도 때문인지 머리 두상이 너무 잘린 듯한 약간 어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뒤통수를 늘려야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기억하세요. 눈의 위치가 머리 끝부터 턱까지 해서요. 이게 1대1이에요. 이게 반이 돼야 되는데 위에가 너무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가 너무 억지로 자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본인데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사진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머리를 위에를 늘려야 자연스러워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줄인다고 억지로 막 깎으면 오히려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위에를 늘려야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그 안정적이에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비례니까. 조금 정상적인 비례로 바꾼 거지, 뭐 억지로 막 얼굴 작게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밑에 코부터 턱까지가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턱만 조금 올려 볼게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조심해서 고쳐야 돼요. 이 비너스가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인들이요, 이 각도가 확 들어가요.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거의 반측에서 봤을 때 미인형으로 좀 바뀌어요. 아직도 뒤통수 너무 작다. 이거 훨씬 더 올려야 돼요. 안정적 보이려면 그 뒤에서 보는 게 좋아요. 뒤에서 뒤에 분 생각해요. 뒤에 분 잘리는 말죠. 뒤에 분 영상이 아니니까. 이래야 자연스러워요. 솔직히 뒤에 분 때문에 머리 눌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얼굴 나옵니다. 조금 더 올려도 되는데 보세요. 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머리 풍만해지고. 자, 이것도 저장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보정이 더 좋은 거죠, 솔직히. 인조티 나면 안 돼요, 인조티. 자, 비너스 측면 보면 아까 이 각도 말씀드렸죠. 쑥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 사진에서 이분의 얼굴을 비너스형으로 약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옛날에 이걸 하도 많이 그려서 안 보고도 비너스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다 합니다. 그 한국의 대학 간 사람들이요. 그 인상은요, 외우는 사람 많아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많이 그리면요, 주입식 배우면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여기 각도를 좀 올리면 여신의 각도에 가깝다고 그랬죠?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각도도 충분한데, 제가 일부러 좀 여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번 좀 변화 준 거를 보여드릴게요. 위에를 늘리고 있어요. 요 각도는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입이 좀 돌출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 볼게요. 이것도 좀 넣고, 특히 이 아래 입술이 많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넣고 자연스럽게 여기 각도 확 들어가죠, 비너스가.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미인 되고 아래 조금만 더 넣을까요? 턱도 같이 들어가겠죠? 자, 각이 너무 꺾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자, 이분 코가 조금 서구인 치고 납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도 조금 돌출시켜 볼게요. 예, 전체적으로 좀 튀어나와야 미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 솔직히 저는 마우스로 소묘를 하는 중입니다. 비너스를 그린 중이에요, 지금. 입술도 자연스럽게 조금만 더 턱을 넣으면 더 이뻐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이뻐졌을 거예요. 근데 비너스는 솔직히 여기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고쳐도 안 좋으니까 비슷하게만 조금 고치면 고칠수록 미인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전과 후 훨씬 이뻐졌죠. 비너스형이에요, 이게. 비너스의 얼굴. 똑같지 않지만 요거에 비슷하게 조금 따라한 거예요. 똑같이 할 순 없죠. 그러면 이건 비너스 얼굴이 되니까. 예, 그러면 너무 인조티가 나겠죠? 적당히 바꾼 게 한 이 정도고요. 지금 보니까 턱이 조금 긴 편이에요. 조금만 수정을 하면, 자, 전과 후입니다. 전과 후. 자, 요 코 라인을 이렇게 비너스처럼 올리니까 훨씬 더 세련돼 보이죠?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비너스 형으로 약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을 알고 고치는 거하고 그게 좀 달라요. 제가 미인은 이 각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요 각도. 이게 조금 많이 튀어나 있죠? 그거를 약 좀 많이 수정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이 사진들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무료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져온 것 뿐이지. 자, 비너스 신조각에 가깝게 제가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각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미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턱 쪽에서는 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미인이 됩니다. 비너스가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도 갑자기 이제 미인으로 바뀌죠. 턱 라인은 요 약간 많이 튀어나온 이제 그런 편이었으니까 약간 달걀형으로 살짝 완만하게 하고 턱의 각도가 이렇게 추위쳤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올리고 여기가 아직 둥근 것 같네. 조금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래도 아직 모자라요. 조금 턱이 더 이쪽에 들어가야 미인이 됩니다. 훨씬 이쁘게 바뀌었죠. 이마가 약간 삐뚤하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이마가 살짝 완만해요. 각이 안 졌어요. 이마를 살짝 조절하면 이쁘게 바뀌죠. 피부 톤만 살짝 보정해도 이뻐질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생각하고. 그래서 코 라인이 각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심처럼 완만하게 이런 거는 포샵으로 날리는 거는 뭐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원래 각도와 외곽만 바꾸다 보니까 요 피부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색감 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와 비교하면 훨씬 더 미인형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볼까요?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럼 이왕이면 돕고 사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얼마나 좋아요.